마지막 세션 맡고 있는 김재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API를 잘 몰라요. 예, 저는 이제 IT 쪽에서 한 23년 정도 비즈니스 쪽만 계속 하다가 이제 오늘 이런 세션에 갑자기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이게 장인의 정신을 좀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우리가 예쁘게 만들고 성능도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안 되던 기능을 막 붙이고 커넥티드 카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안 팔려요. 예,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 세션의 마지막인데 조금 더 이렇게 와이드하게 쭉 여러분들의 관점을 좀 끌어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API 개발들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과연 얼마나 비즈니스에 활용이 되고 실제 시장에서 내가 만든 것들이 살 수 있을 법한 것들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가닥을 좀 잡았고요. 최근에 IT 쪽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별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들이 뭐 차세대라든지 아니면 큰 프로젝트들이 없죠. ERP도 웬만한 회사들은 다 갖고요. 대신 이제 화두에 떠오르는 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클라우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미 국내에 아마존이나 애저나 구글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해주는 클라우드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또 파스 솔루션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스 솔루션도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이미 이쪽 사스 비즈니스 쪽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 이런 API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중에 하나의 솔루션인 컨커라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스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들이 다른 여러 가지 솔루션들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런 사례를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인사이트 얻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클라우드를 보면은 가장 밑단에 있는 서버라든지 그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크 자체를 빌려서 쓰는 거는 이제 인프라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IaaS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예, 대표적인 회사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저라든지 구글 이런 회사들이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스토리지 하나 사는데 뭐 1억씩 하는 거 뭐 요즘 그런 회사 쓰면은 뭐 100만 원인가 뭐 50만 원 이 정도에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 파스는 그 위에 개발 플랫폼을 빌려 쓰는 거고요. 사스는 말 그대로 그냥 앉아서 쓰시는 거죠. 예, 그런 개발 내가 안 하고 난 다 되어 있는 거 쓰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 영역이 있지만 사실은 이 출장하고 경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간과가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회사의 약 5% 정도가 임직원들이 쓰는 출장 및 일반 경비라고 합니다. 매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면 한 50억 정도는 그 직원들이 쓰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프리랜서가 아니시라면 오늘 여기 와서 뭐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왔다든지 또는 다른 동료를 만나서 커피를 마셨다든지 다 비용 청구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봤을 때는 약 5%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약간은 좀 이렇게 터부시했던 시장인데 글로벌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이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바잉의 형태라든지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도 뭐 제품 하나 살 때 예전처럼 현금 들고 와서 물건을 잡고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사시고 또 뭐 카카오페이로도 사시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봤을 때도 임직원들이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 데이터들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컨커라는 제품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컨커는 이제 저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 정보들을 수집하고 가져오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비디오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Hi there. My name is Dennis Turketti. I'm a regional sales director at Concur. And you know what? A lot of people think that doing expense reports is a quite boring thing. I will take you to a journey today to show you that doing expense reports with Concur can be quite simple and cool. So just follow me. So I take the train today and fly back tomorrow.
First, I'll book the train, then take care of the rest of the travel arrangements during my train ride. I'll just forward that booking to Concur, and it will be integrated into one simple itinerary. Now that I'm traveling, I can book my flight and hotel. So I get my results, and it's booked. Next, I need a hotel near my customer's office. It's right near the Ibis. Since my Concur profile is connected to my loyalty account, I get my company's negotiated rate right from the Ibis site. And the good news is, it's all within company policy. So let's book. The reservation will be sent to Concur at the back end. Thanks to the power of a connected ecosystem, I get a single itinerary. I'm arrived in Frankfurt now, so let's get my taxi. 싱크가 안 되지만 화면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when my ride is over, my receipt gets automatically into Concur. Now, that is effortless. So it's the next morning and I'm ready to check out. The great thing is the hotel bill has been sent directly to my Concur expenses. The expense report is writing itself during my trip. So now I'm ready for the business meeting with my clients. And afterwards, when the bill comes, I pay using my corporate card. I can just take a picture of the receipt, then it's added to my expense report automatically. But now I need to hurry because I have to catch my flight. Since Concur is giving me up-to-the-moment information, I'll still be right on time. Now that I'm back home, here comes the best part of the story. The thing that truly makes it a perfect trip for me as a traveler. Everything automatically flowed into my expenses. And now I don't have much to do. Every expense that I need to take care of, from my train ticket and airfare to my taxi ride and itemized hotel bill. Concur even tracks the VAT for me. All I have to do is hit submit. For me as a traveler, it's effortless, and for my company, it's just as simple. The CFO has visibility into which hotels are getting most of the company's business. More insight is just a few clicks away. Finance can see the top spend categories, cost per transaction year over year, and even showing how effectively employees are using the travel program. So thanks for joining me today to see how Concur really makes travel and expense processes painless, seamless, and most of all, simple. 네, 음성이 조금 빨리 갔는데요. 네. 멈췄나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분이 설정한 거는 아침 일찍 비행기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비행기 호텔 예약하고 출장 가서 손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자기가 사용한 경비가 쉽게 되고 그걸 처리하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눈치를 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와 같은 마이 택시도 나오고, 그다음 호텔도 나오고, 이비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걸 뒤에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컨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지? 네, 없으시죠? 예. 한국에서는 지금 컨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글로벌에서는 출장 경비 관리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컨커 이렇게 대명사처럼 이미 많은 고객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0개, 뭐 3만 5천 고객사라고 되어 있는데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4,50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커를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인플로이들이 쓰거든요. 그럼 4,500만 명이면 4,500명 정도 되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아. 1,000개 이상이 되는 그런 거죠. 10,000개가 되는 거죠. 10,000개. 예.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거고 포춘 500대 기업의 70%가 쓰고 있고 뭐 저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클라우드라는 것이 언제든지 벤더나 저희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미 한번 들어오시면 99%는 나가지 않고 계속 쓰신다는 거죠. ROI도 검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93년 정도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서비스를 해와 있고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이전에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줬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SAP라는 회사에서 약 8조가 넘는 돈을 주고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CFO들이 좋아하는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비용 절감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버든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포레스트 같은 이런 검증 기관에서 검증된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우리가 좀 알만한 회사들은 대부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도 이 회사들의 자회사를 한국에 들어와 있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약 한 400개 정도 회사가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IBM 코리아, 뭐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이런 식으로 그런 회사들은 다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익스펜스, 그다음에 출장,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이 정도의 역할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먼저 익스펜스 쪽에 보면은 아까 그 담당자가 본 것처럼 앱이나 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사용 편의성이 좋고요. 실제 자기가 쓴 경비에 대해서 자기 계정으로 그 경비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예전에 우리가 익스펜스 청구할 때 흔히 얘기하는 풀칠 한다고 그러죠. 영수증 뒤에 막 풀칠해가지고 붙이고 카피하고 제출하고 또 그 사본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쓰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를 회사에서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지빌리티가 확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열티 계정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비스라는 그 호텔 체인을 자주 가는 건데 그 호텔 체인에서 회사가 정한 출장 규정하고 위배가 되지 않는 그 호텔들을 전체적으로 쭉 보여줘서 자기 계정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굉장히 유저 편의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해외에서 폭탄 테러라든지 또는 뭐 태풍이 왔다든지 여러 가지 아주 긴급한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안전은 확인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위치 정보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직원이 다니면서 쓰고 있는 경비만 가지고도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 계산서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받아올 수 있는 계산서들이 바로 회사 경비 시스템으로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별도로 계산서를 처리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서비스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CFO가 보고 싶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대시보드 형태로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 가장 많이 간 호텔은 어딘지, 그러면은 그 호텔하고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네고시에이션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 게 좋을지, 어떤 부분이 좀 과잉으로 지출이 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제 솔루션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고요. 93년부터 이런 쪽의 비즈니스만 뭐 우리 얘기로 한 우물만 판 회사죠. 그런 식으로 계속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솔루션에 같이 연계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파트너 생태계를 꾸린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지출 보고서의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파트너 플랫폼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있는 ERP라든지 또는 뭐 HR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하고도 이미 다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 부분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앱스 파트너 생태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텍스 관련된 거, 트래블, 뭐 프로드와 관련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지금 여러분들 뭐 아무 카드나 꺼내서 보시면은 카드 밑에 비자라든지 마스터라든지 이런 로고가 찍힌 카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카드는 글로벌하게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고 그런 게 없는 카드는 한국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로고가 박힌 카드는 카드 플랫폼하고 컨커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드를 사용한 그 결과가 자기 컨커 계정으로 바로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별도로 전자 영수증 처리로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굳이 우리가 실물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영수증을 받아서 버려도 되고
또는 회사에서 영수증을 꼭 제출하라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같이 컨커에다 올려놓으면은 그걸로 제출이 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 택시를 타죠. 여기 그 미국 유럽에서 타는 택시는 이제 마이 택시인데 이 택시는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그랩이라든지 디디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택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택시 앱들과 연계가 다 되어 있어서 택시를 타고 내리면 그 영수증도 바로 컨커 계정을 꽂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도 들어 있습니다. 스타벅스나 또 우버 또는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과도 연계가 다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인터파크에서 항공권 검색하시죠? 그럼 그 항공권을 검색할 때 그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엔진을 가지고 그 항공권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들은 다 이 GDS라는 글로벌 예약 연계 시스템 이 GDS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저 GDS는 사실 한 4개에서 5개 정도 회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권이라든지 호텔에 대한 재고를 다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형태인데 이 부분하고 연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에이전시, 트래블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 회사 규정에 맞게끔 호텔이나 항공권을 예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더 줄일 수가 있게 되는 더 싼 가격에 이용하고 수수료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렌터카나 뭐 항공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기존에 이제 쓰고 있는 시스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 알렉사라든지 챗봇 또는 뭐 슬랙 같은 경우하고도 지금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리자가 보는 앱들 ERP라든지 HR, 그다음 실제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앱들하고도 이미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쓰고 편하게 쓰고 대신 비용은 줄일 수 있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세 가지만 케이스를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우버부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화면이 컨커 모바일로 썼을 때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출장, 경비 리포터, 승인 이렇게 나오는데 저 경비 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경비 내역이 다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주차비, 뭐 호텔 이게 쭈루룩 다 들어와 있죠. 이 부분은 자기가 입력한 게 아니고요. 자기 연계된 파트너 앱을 통해서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를 한번 누르게 되면은 싱가포르에서 우버를 탄 영수증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이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우버에서 자기 컨커로 보내준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을 상세적으로 이렇게 다시 보면은 저 영수증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회사에서 봤을 때 직원들이 올리는 택시비에 대해서 사실 잘 신뢰를 하지 않죠. 이 택시 비용이 과연 업무용으로 쓴 건지, 그다음에 야근을 하고 집에 갔다가 올렸는데 진짜 그때 쓴 게 맞는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가다가 올린 건지 모른다는 거죠. 직원도 사실은 그렇게 의심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이런 앱들과 연계가 되면은 언제 어디서 탔는지, 얼마나 거리를 갔는지, 그리고 실제 세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는 이동한 지도 데이터까지 다 올라와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검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적어도 이 데이터를 올라온 거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이런 택시 또는 운송수단과 관련된 앱 생태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회사들이 다 컨커와 파트너십이 이미 다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다가 오실 때 부가세 환급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는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출장 간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 받아오신 분 혹시 계세요? 없죠. 회사 돈이니까. 그렇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비용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다른 나라 말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 그다음에 렌터카 이런 데들이 부가세가 굉장히 많이 붙는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호텔만 해도 막 20%가 넘는 부가세가 붙거든요. 직원들이 1년에 쓴 출장 비용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호텔하고 항공권인데 이런 부가세를 과연 누가 대신 좀 받아오면 좋겠는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컨커를 이제 보면서 그 부가세 저희가 받아드릴게요라고 한 회사가 생긴 거죠. 여기 보신 것처럼 텍스백이라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텍스백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컨커에 이미 직원들이 쓴 출장 경비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 그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끌고 와서 호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프랑스의 과세 환급,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양식대로 자기네들이 다 서류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제출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는 비용에 수수료 몇 프로를 떼고
그 캐시를 다 회사한테 돌려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네, 기발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가능한 나라들이 이렇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나라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 나라들에 대해서만큼은 부가세 환급을 대신 받아들입니다라는 서비스를 올린 거죠.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례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너뮤직이라든지 하니웰, 뭐 블랙락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실제 컨커를 도입하면서 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비용들을 세이브한 거죠. 네.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고요. 그냥 컨커를 썼고 거기 데이터가 있으니 저런 서비스를 이용한 것뿐인데 없었던 캐시가 나오니까 당연히 CFO나 임원들은 되게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파트너 생태계를 또 한 번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시게 되면은 짐을 많이 싸게 됩니다. 뭐 우리는 출장을 뭐 1년에 한 번 갈 수도 있겠지만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대요. 그래서 짐을 싸는 그 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해주자라고 해서 생긴 이제 앱도 하나 있어요. 재밌는 사례라서 가져왔는데 이 두풀이라는 앱인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은 일단 빈 캐리어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그 캐리어에다가 내가 출장 갈 때 자주 입게 되는 옷이라든지 뭐 양말, 속옷, 뭐 세면도구 필요한 물건들을 다 싸서 이 회사를 보냅니다. 그럼 회사는 가상의 옷장을 그 회사 그분의 계정으로 만들어드리고 실제 옷들은 보내온 옷들은 창고에 보관해두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일본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출장 가서 입을 옷들을 가상의 옷장에 가서 고릅니다. 와이셔츠 몇 개, 넥타이 2개, 양말, 속옷 어떻게 해서 딱 골라서 호텔 어디 딱 하면은 갈 때는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럼 체크인한 그 호텔 방에 자기 방에 짐이 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일정이 끝나고 그 가방을 또 싸고 체크아웃을 그냥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세탁을 해서 다시 보관을 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해주겠다. 해서 이 두풀이라는 회사는 그런 서비스를 실제 해주고 있고 해외에서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나라가 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제주도 하루에 갔다 오고 부산도 하루에 갔다 오지만 미국은 동부서부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커라는 어떤 하나의 트래블 매니지먼트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글로벌 벤더가 하나 있을 때 그 회사에 붙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API를 제공해주는 파트너들 또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여러 가지 API 개발이라든지 또는 API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를 주거나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리하면은 플랫폼 비즈니스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플랫폼을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서 모든 게 다 일어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플랫폼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만 그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리 초대를 하고 잘해줘도 상품을 많이 줘도 그 플랫폼이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가장 크리티컬한 필수 조건은 뭐냐면 비즈니스가 돼야 돼요. 거기 가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내에서의 API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즈니스에 포커스할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API를 하나 만들더라도 뭐 이거 하면 참 재밌겠다. 이거 안 되는 것도 이거 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거는 대학교 때 해야 되는 일이고요. 대학교 때 하실 일이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걸 만들었을 때 돈이 돼? 이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살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될 때예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실수록 저희 나라의 IT가 더 발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장인의 정신도 가지고 계시지만 조금 더 비즈니스 포커스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픈 또는 쉽게 가지고 계신 API 자체가 누구나 봐도 쓸 수 있게끔 좀 전에 제 세션 전에 이시켓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되어 있고 누구나 봐도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질리티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우리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걸 연결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 그거 하는데 3개월이 걸려요. 그럼 다른 데 찾아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비저빌리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또는 비즈니스에 얼마나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토끼들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딱 정해가지고
그 토끼를 잡으려고 집중해야 되는 선택과 집중이죠. 예. 그래서 정리하면은 IT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중심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 이미 해외에서는 그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재편이 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솔루션들이 API 형태로 다 붙어가지고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더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더 비즈니스 포커스, 커스터머 포커스를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에 엑셀레이션을 가하면은 아마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든지 이 부분을 보시고 저거는 내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 또는 우리가 막 가지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저기랑 연결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는 사실 지금 이 비즈니스란 지가 올해 6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다 오픈해서 지금 파트너십을 계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사, 호텔, 뭐 택시 회사,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사이트에 질문은 올라오지 않아서 오늘 일단 요 강연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재성 지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